각 나라에서 하지 마라는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그걸로만 파악하기면 되는데 그때 가서 사면 늦는 건가요? 뭔가 신호가 돌아섰을 때 그래서 네. 그런 걸 아예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네. 정말 안전하게 너무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저는 이제 뭐 슈퍼 개미로 또 알려져 있고 뭐 투자회사 사업도 한 뭐 스타트업도 한 뭐 두세 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요즘 리포트 플랫폼이라고 하나 출시했고요. 최근에 리포트 만드는 플랫폼.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되라고 뭐 애널리스트 리포터들도 있고 저희들이 또 발간하는 리포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독립 리서치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시장 상황 종목들 그리고 또 어떻게 매일매일 일지서로서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려드리고 또 트렌드들이 변화했을 때마다 어떤 트렌드가 좋더라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는 블리시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메타몬이라고 해서 또 펫 쪽에 사업하는 또 플랫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이게 상황인지라 네. 이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네. 이 증시 상황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시장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20한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는 동안 몇 번째 어려운 장이 아닌가 싶어요. IMF 때는 제가 뭐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때 투자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겪고 나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이제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일단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또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또 수급도 뭐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전쟁까지 이렇게 뭐 러시아 전쟁까지 이렇게 터진 상황이라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재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패드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이게 금리 인상이 될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젠가 또 CPI가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8.1%가 상승해서 작년 대비 또 많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아침에 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은 그 나스닥 선물 하락하고 그 우려 때문에 또 투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또 많이 빠졌다가 급반등을 해서 그런 것도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주식을 이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선제 대응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제 대응을 하고 옛날과 비교했을 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빨라지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이제 업무론이긴 한데 일단 작년에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좋았고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뭐 그때 뭐 패드에서 별 걱정 안 하고 뭐 물가 그렇게 뭐 우려스럽지 않다 그러고 그때도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일시적이라 그러고 제 생각에는 그때 오히려 이 음모론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이게 스마트폰이라 원래 보이지 않는 손들은 다 예를 들면 로스차일드 가문 뭐 등등 이런 데서는 다 주식을 팔게끔 만들어주고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숏을 쳐놓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강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나. 뭐 이제 업무론적이긴 하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제 뇌피셜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강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결국은 뭐 주식도 더 빠뜨리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어차피 이제 뭐 바이든도 이제 집권이 2년 차인가.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뭐 3년 차 때부터 또 주가를 3년 방어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최대한 조정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좀 침체가 오면 다시 이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해서 또 이제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각 나라에서 하지 마라는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걸로만 파악하기면 되는데 금리 인상할 때는 투자를 좀 자제하라는 뜻을 받아요. 뭐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이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이들 잘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사이클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작년에 이제
특히 동학개미들 많이 들어와서 크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올 초까지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이 사이클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계속 마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마냥 올라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과일이 거품이 생기면 또 물가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사인을 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해서 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너무 이제 과일이야. 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과일이니까 이제 좀 그만해 하는 사인이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이든 양적 긴축이든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건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가 계속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조금 빨라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사인을 줘도 뭐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물론 뭐 전쟁 이슈도 있지만은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까 음모론적인 걔들 먼저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끌어올리기는 좋은 시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빨라졌고 스마트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반대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인상하는데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더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는 계속 잡히지 않고 이러니까 더 투매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선반영이 되니까 이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된 구간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과하게 빠지면 그게 선반영돼서 지금 보면 거의 뭐 반토막 난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반토막 난 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좀 3월 주식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도 지수가 한 40% 빠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반토막 난 거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70%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이버 카카오도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토록 무서운 건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더 겁을 먹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선제적으로 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죽겠구나. 다른 사람 다 파니까 빨리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또 작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뭐 이게 바닥이지 않느냐 논하기는 뭐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좀 선행을 한다는 거에서 보면 주식시장도 또 올라가는 것도 빨리 급 선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오늘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쌍바닥을 일단 한번 찍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부로 찍고 오늘 다시 이제 급반등을 주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반전형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더 밀리지 않고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또 밀린다면은 또 어디까지 뭐 한 2천 정도 전으로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죠. 큰 흐름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가 내가 봐서는 2,100 정도가 전후가 철벽이고 또 거기서 한번 밀린다면 2,000 정도는 거의 철벽이지 않나. 철벽. 거의 철벽 뭐 전네요. 철벽 그래봐야 뭐 큰 이제 뭐 10% 그러니까 10%나 5%네. 지수로 봐요 5%니까 거기서 뭐 아마 오히려 신용이나 이렇게 이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물량을 털어낸다면은 2,000을 살짝 깨는 거 한번 나오면은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자산 건전성은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뭐 그렇게 빠질 건 없다고 볼 수 있는 세력들이나 이렇게 큰 손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보통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통 주식시장이 잘 가는 경우들이 잘 없거든요. 종목이든 시장이든 결국은 동학개미들이 뭐 최고점에서 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때 보면 스마트 머니들은 대부분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2,000이 예를 들어 약간 철벽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그런 좀 개인들의 그 투자한 것이나 신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한 2,000 정도. 하여튼 차트로 보면 그 2,000대에 물론 2,100대에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걸리는 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2,000대에는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걸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걸렸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뭐 오랫동안 뭐 샀던 사람 팔았던 사람들이 다 공존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오면
이제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 라인들이 상당히 철벽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살짝 깨더라도 그거는 뭐 제가 생각에 철벽이지 않나. 거의 어떻게 보면 10여 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쌓여있는 지지와 저항이 그렇죠. 겹쳐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자리는 쉽게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더 위안이 되는데요. 이게 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 5% 10%더 네. 빠지는 거니까 네네.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몇십 프로 빠지는 거 견뎠는데 네네. 요것만 더 견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제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분명하니까 네. 이제 이 위기만 견뎌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점이 하나는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CEO가 네. S&P 500 지수가 20% 더 빠질 수, 추가로 빠질 수 있다.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렉 스웨슨이라는 브릭 메커댐 창업자인데 이분도 시장은 믿지 말라.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뭐 반등은 짧다. 전반적인 약세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을 근데 이런 지금 주변에 이게 약세론자들이 지금 많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시장이 약세론자들이 많이 있을 때 보면 바닥일 때가 많아요. 시장을 또 부정적으로 낙으로 볼 때가. 근데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이게 하락장의 클라이막스냐 아니냐 얘는 안 되는 부합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금리 계속 인상 이슈가 남아 있다. 시장에 원래 피가 낭자해야 되는데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뭐 존 태플턴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우리가 매수해야 되겠다 했는데 과연 피가 낭자했느냐? 아직은 아닌가요? 뭐 낭자를 했는데 아직 더 낭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신용 잔고가 옛날에 코로나 때 뭐 5조, 10조까지 주는데 지금 아직도 뭐 20조 뭐 정도가 있으니까 한 10조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신용 잔고가.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그러면 이제 다 반대 매매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피가 낭자할 텐데, 그래 반대 매매가 속출할 때, 금리가 인하를 할 때, 그리고 낙관론자들이 득세를 할 때, 그럴 때가 보통 바닥일 때가 많거든요. 비관론자가 비관론자가 엄청 많을 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지금은 아직은 그 몇 가지 이제 낙관론자, 비관론자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도 빠른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빠르게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선반영이 됐다. 너무 많이 빠졌다. 시장이 또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다. 호재는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빠질 게 여력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크게 미국은 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뭐 대수상승이 있으니까 더 빠질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렇게 크게 빠질 공간이 별로 없다. 없는 거죠. 크게 빠질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신호가 돌아섰을 때 그래서 그런 걸 아예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안전하게 너무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매매 일지를 매일 써요. 물론 제가 아까 만든 플랫폼에도 블리시라는 플랫폼에도 매매 일지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그 플랫폼에서 매매 일지를 보면 이제 보조 지표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보고 이게 바닥이구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제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만든 일치긴 한데 그걸 보면 제 같은 게 판때기라고 그래요. 그 판때기를 보면 이제 시장이 바닥이구나. 물론 이게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오는 게 있으면 일단은 일시적인 바닥을 맞출 수 있어요. 일시적인 바닥을 맞출 수 있는데 아마 오늘이 일단 일시적인 바닥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이 만약에 추가로 급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봐서는 바닥 사인이 나오는 종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나 이버 뭐 등등 모든 사인들이 뭐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바닥 살피 사인들이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 같은 경우는 또 컨트로도 만들었어요. 컨트로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분리 사이트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걸 이제 컨트로 이제 차트로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나오면 반등 줄 때가 거의 엄청 확률적으로 엄청 많아요.
한 7, 80%. 그런데 지금 오늘 아마 그런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종목별로 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막 대거 속출하면 그때가 시장이 바닥. 어쨌든 오늘 보면은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개별 종목들은 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점을 깨진 게 많은데 종합 주가 지수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두 번째 이제 자원은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느냐인데 지금 아직 하락 추세 구간에 있으니까 그 추세를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금리가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발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너무 과하게 치닫는다. 아까 4% 넘어가고 5% 치닫는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순환매를 좋아해요. 네. 순환매라는 게 뭐가 먼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이를 좀 잘 갈아타면 수익이 좀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약세장인데 채권 금리가 결국은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오히려 계속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결국은 4%일 때 올라갈 거다고 하면 저는 4%대가 오면 오히려 채권을 사 모을 것 같아요. 채권을 사 모았다가 지금 오히려 뭐 주식 같은 것들은 뭐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가진 분들은 채권을 사 모았다가 그 채권이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채권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그러면 이제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쭉 하면 이제 차익을 채권으로 수익을 남기고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채권을 살 때는 아닌가요? 뭐 또 금리 인상이 더 한 번 더 있으니까 뭐 있다고 하니 그리고 어쨌든 오늘 CPI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뭐 아마 또 12월, 11월 한 번 더 상승을 하겠죠.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때쯤 원래 말쯤부터 사모으면 되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4% 정도 되고부터 상승을 사모으다 보면 채권 금리 장기 채권을 사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 채권을 사서 한번 그래서 채권 금리가 한 뭐 2% 이렇게 다시 먹고 나중에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은 또 금리 인하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빠질 때 팔고 그럴 때는 주식이 이제 오히려 사인이 나오면 그때 사모으면 더 수익률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채권은 어떤 걸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까 미국채를 사는 게 좋은데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 증권사에서 사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사에서. 그 국고채 이런 거, 코덱스 국고채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채권을 사도 되고 아니면 ETF로 사도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지수 관련 ETF를 지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수. 예.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아까 2000 정도 뭐 2100에서 2000이니까 지금 쌍바닥 찍었다 하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또 혹시 더 밀리면 5%잖아요. 지수 관련 그런데 먹을 거는 위로 상방은 더 많으니까 상방은 뭐 어쨌든 지수는 계속 상방형이니까 저는 한번 좀 더 길게 가면은 결국은 전 고점 한번 가겠죠. 결국 우리나라 지수 옛날에 갔던 결국 언젠가는 가겠죠. 그러면 현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주식은 뭐 지수를 사든 뭘 사든 아무튼 사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는 거는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 이게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떨어지면 좀 더 사다, 땡큐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지수들도 안 좋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세계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있는데 안 빠지고 오히려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시장이라는 게 결국 왔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지수를 월봉을 이렇게 봐요. 몇십 년치 월봉을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버블이 있고 빠지고 몇 개월 조정 주고 이렇게 보면 일단은 뭐 하락이든 기간 조정이든 지금 보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가 횡보 또는 하락 조정이 있으면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
지금 사면 네. 좀 내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했을 때 한 언제쯤이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뭐 반등이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2,500을 넘고 뭐 3,300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올라가서 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앞으로 뭐 1년, 2년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원래 시간을 예측하는 건 사실 그거 뭐 맞추기가 기가 거의 불가능한 건데. 솔직히 하는 게 네. 어렵긴 한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음. 과거를 바탕으로 네. 데이터를 이렇게 해보면 15개월에서 한 20여 개월은 이제 조정을 주더라는 거죠. 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저번에 보니까 2개월 상승 또 2개월 하락 또 뭐 이렇게 1, 2개월 상승 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2000년도랑 저는 비슷하게 봐요. 2000년도 IT 버블이랑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버블. 네. 그다음에 물론 미국 시장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빅테크 기업들이 큰 상승을 했잖아요. 물론 뭐 버블이냐 아니냐. 물론 버블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수익률 대비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기보다는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뭐 PER 배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이게 뭐 PER이 100배 뭐 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도 그런 거에 속하긴 했었죠. 근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수익과 이익과 이게 상충되는 구간이 이제 나타나면 결국은 사람들이 싸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또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구간들이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금 나왔지 않았나. 저는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좀 사인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정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다. 예, 저는 넘을 수 있다고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지. 근데 이게 그게 언제냐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한 3년 기다리면 안 되나요? 3년이면 무조건 뭐 그래요? 된다고 보죠. 그래요? 거의 다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봐서는 3년 하락해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3년 하락해도 오른 거에 거의 지금 몇 년이냐. 한 15년 넘게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뭐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3년 하락해도 표도 안 날 것 같아요. 미국으로 봐서는 그래. 우리나라는 뭐 사실 좀 그렇게 뭐 한 6년 쉬고 몇 년 오르고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많이 못 오르고 못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물론 그만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느끼는 게 그 막 오를 때요. 막 PER 100배 넘고 막 이럴 때 엔비디아 막 테슬라 막 이렇게 가고 다른 빅테크들 갈 때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그 기술의 완전 그 판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진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막 이런 거를 얘기해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비싸면 빠지는 거구나. 맞아요. 주식시장이 제일 악재가 뭔지 알아요?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른 거, 많이 오르고 비싼 거. 많이 오르고 비싼 거. 저는 그렇게 그래서 몰라요. 예전에 테슬라는 외국 기업들 뭐 이렇게 조심해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악플을 많이 달리긴 하더라마는. 근데 이만큼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게 가치가 있다고 해도 PER이 100배면 100년 동안 내가 내가 100년 살지도 않는데 10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밸류에이션이 그만한 기업 가치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에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또 쫓아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이나 역사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이 오른 거에 최고의 악재다.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진 게 최고의 호재다.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호재들은 종목들은 많다. 네. 그래도 좀 겁먹지 말고 뭐 사라. 나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접근하냐면 이 주식이 100%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모를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좋아하는데 개별주를 큰 수익 난 건 최근에도 뭐 한 10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보니까 그것도 한 3년 넘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밑으로 빠지는 거 뭐 한 10%더 빠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르는 게 폭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또 지수 투자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혹시 그 지수 말고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탑티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뭐 메모리 쪽은 탑티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탑티어 하는 뭐 분야가 뭐 몇 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이 탑티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이제 뭐 메모리 쪽은 1등이지만 또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지금 뭐 비메모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제가 봐서는 또 이재용이가 최근에 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했죠. 했죠. 원래 또 대주주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대주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보통 대주주가 상속 증여나 뭐 이 주가를 누르기 시작하면 못 가요. 못 가는데 일단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신경을 쓴다는 거는 또 물론 그리고 또 실적이나 일시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반도체 쪽은 결국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경기라는 게 물론 경기에 사이클링 업종이니까 뭐 거기에 민감하죠. 거기에 주기적으로 빠졌다 들렸다 하는 거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물론 지금 빠지는 시기니까 주가도 또 선반영이 돼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또 차트로 봐도 5만 원 전후면은 충분히 뭐 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메리트 있는 가격에 왔다. 메리트 있는 가격에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삼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콘텐츠 올리면 악플들이 너무 많아요. 4만전자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번 뭐 왜냐하면 이게 또 9만 원대 너무 신용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그래요? 신용이 많이 들어오면서 계속 지금도 신용이 잔고가 많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여기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이제 물론 이재용이 IR하고 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반기 1분기까지는 지금 안 좋은 걸로 예측을 하니까 또 6개월을 선행하는 걸로 봐서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1분기 이후부터 움직일 수 있겠네요. 1분기 전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 거죠. 6개월 선행한다고 보면 우리 뭐 12월 전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내년 연말에 가면 좀 괜찮겠네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연말이 아니라 어쨌든 사인으로는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매수 사인은 최근에 나왔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나와가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 계속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 그 차트로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지금 사인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 반등 구간이 지금 일단은 6만 원이 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니까 일단 얘는 6만 원을 안착을 해야 또 추세선이 안정적으로 보여져요. 6만 원이 안착하느냐가 제일 문제고 지금은 5만 원 전후면은 그냥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5만 원대면은 뭐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회사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10만 원 정도 한번 가지 않을까요? 3년 정도. 안에. 그러면 3년에 뭐 2배 정도 수익하면 괜찮은 거죠. 엄청난 수익이죠. 1년에 20% 이상 수익 배당도 주고. 배당도 받고.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첫 번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는 이슈만 보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면 이 주식이 100%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나는 종목이잖아.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5만 원에 1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다면 이제 사모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좋아하는데 개별주 중에 이게 100% 수익이 날 종목이냐? 그럼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사서 떨어지면 이제 땡큐인 거죠. 떨어지면 땡큐라고 사 먹는 거. 그럼 100% 지금 가격에 100% 수익이 난다고 사면 더 떨어지면 200% 300%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수익이 나서 뭐 100% 수익이 난 종목들이 다 원위치 이상 원위치나 아니면 더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뭐 사모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주가에서 2배, 100%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 네. 그 정도는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걸 판단이 된. 그렇죠. 네, 판단이 된. 그리고 뭐 나만의 이제 분석 기법이 있는 거죠. 해서 네. 그건 또 이제 기술적 분석 외에도 재무제표도 보시고 기술적 분석,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 뭐 다 보고
그때 막 전화도 하시고 탐방도 하시고 막 네, 예. 그러시는 그리고 거죠. 제가 옛날에 여기서 네. 왔던 대제수 심차 네. 뭐 그런 조건에 다 부합하는 종목들. 그러면은 만약에 100%가 그러면 한 뭐 최소한 3년 뭐 이렇게 5년 이 정도 보시는 건가요? 기간? 그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 100% 이렇게 빠르면 뭐 1년 안에 나는 것들이 많지만 소형주는 가벼우니까. 그렇죠. 가벼우니까. 근데 보통 근데 해보니까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3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큰 수익 난 건 최근에도 뭐 한 10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보니까 그것도 한 3년 넘었더라고요. 뭐 이장에서 1000% 있나 1000%요? 네, 수익 난 종목이 있어요. 이장에서. 근데 있는데 10배거네요. 10배거. 네, 10배고. 근데 그런 종목들도 보니까 3년. 나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면 3년 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나 트레이더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아니면. 그러면 처음에 살 때는 싸다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늘려 있죠. 싸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일단은 뭐 물론 기업 가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얼마를 주가를 내가 갈 수 있나에 먼저 접근해요. 그러니까 2배. 그래서 내가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걸 하겠다가 우리 유튜브 채널도 2배 지난 경제TV가 바꿨어요. 2배.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펀더멘탈적으로 네. 거기에 부합하는 3년 내 2배 정도. 네. 지금 주가 수준에서.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3년을 인내해야겠네요. 인내하면 뭐 기회가 있다고 보죠.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랑 다르지만 뭐 사이클 클링업 쪽이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기가 더 좋아지면 충분히 더블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뭐 2배 정도 되면 진짜 뭐 한국 지수도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지수도 이제 거의 30%를 차지하니까 그렇게 전고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뭐 지수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그건 펀더멘탈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걸 좋아지면서 주가는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전부터 주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늦을 때가 많죠.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그 위기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다. 막 그래서 뭐 ARM 인수 못하면 끝이다. 막 그런 게 막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과거에도 그런 위기론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의 그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하고 반도체 위기론 막 이런 거 영업이 정말 문제다. 전망 너무 안 좋다. 좀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왜냐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이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가 거의 초토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차지하는데 뭐 반도체 쪽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 반도체라는 게 안 쓰일 수 없는 거고 이제 가면 갈수록 뭐 더 고도화되고 더 좋아지고 뭐 로봇, UAM, 그다음에 가상현실 뭐 등등 모든 것들에 이제 더 그러면 더 집약화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이것들이 물론 삼성전자는 그런 초격차 전략으로 더 나아가고 있으니 뭐 제가 봐서는 물론 뭐 밑에 하위 단에서 물론 뭐 중국에서 쫓아오고 뭐 쫓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쫓아오는 부분은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1등이잖아요. 1등만 유지만 된다면은 이게 유지만 된다면은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향후 뭐 아직까지 내 눈에 뭐 3년 5년 안에 이걸 탑티어를 누가 잡을 수 있냐? 제가 봐서는 물론 10년 후는 내가 못 내다보겠지만 3년 안에 뭐 삼성전자가 탑이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비관론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미중 패권 전쟁 얘기 나오고 중국의 그런 기술 따라잡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그런 문제들과 삼성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거를 막 얘기하면 정말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위축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원래 안 좋아지면 또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또 넷플릭스도 계속 악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넷플릭스도 악재가 나오는데 결국은 또 광고로
해가지고 그 연회비 월 구독료를 줄여주고 광고로 하니까 월 5,500원인가 줄여주고 그거 하면서 주가가 이제 또 이렇게 폭등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악재가 나오면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결국은 기업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내가 앞서 나가거나 그럼 만약에 뒤처지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남들이 쫓아올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들이 뭐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1등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면 눈여겨 봐야 되겠죠. 원래 악재가 만발하는데 주가가 반등한다. 그럼 바닥이 지금이 오늘이 딱 그 사인. 모든 지표가 일단 매수 사인은 일단 뜬 것 같아요. 네. 딱 67,000원 정도, 22만 원 정도. 또 하나의 국민주의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볼게요. 네. 와, 얘는 70% 빠졌더라고요. 오늘 좀 크게 반등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아까 또 반등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다고 좀 얘기해 네, 주시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사람들이 뭐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좋게 많이 봤었죠. 그리고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보니까 악재들이 뭐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지금 특히 카카오 악재들이 뭐 엄청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계속 신저가. 네.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뭐 70% 빠졌으면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매매일지에서 사인을 오늘 보니까 오늘로서 매수 사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로서. 그러면 이제 거의 일단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은 반등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갔다가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어깨가 좀 높은 바닥이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하락 추세선을 이제 저점이 자꾸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뭐 이제 이평선들로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빠진 걸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70%. 그래서 빠진 거는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번 들어가 보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을 주겠다. 내가 지금 반등선은 내가 차트선 안 그리고 지지가 저항란이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쯤 오면은 좀 줄이고 만약에 뭐 많이 물리신 분이 있으면 요번에 좀 사셔가지고 저항라인이 걸리는데 일부를 그 다시 팔면 이제 딱 평균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가를 10만 원에 샀는데 바닥에 나오네 반토막이 났어 5만 원에 그럼 예를 들면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반등 그냥 들어가면 돼요. 반등 사인이 나올 때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저항 라인이 걸릴 때 또 일부러 팔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또 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인이 나오면 다시 또 물타기 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는 거죠. 만약에 이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서 그러면 이제 낮춰서 또 올라갈 때 좀 줄였다가 또 떨어질 때 샀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추세에 돌아설 때 좀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큰 수익이 결국은 카카오도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쫓아오는 기업은 없잖아요. 기업은 없는 거고 이제 이익으로 뭐 어느 정도 나느냐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CEO 이슈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정부 제재 뭐 등등 안 좋은 이슈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원래 악재가 만발하는데 주가가 반등한다. 그럼 바닥시. 지금이 오늘이 딱 그 사인입니다. 악재가 만발하는데 오늘 또 캔들창에서도 장악형이 뜨고 보조지표창에서도 사인이 뜨고 그래서 모든 지표가 일단 매수 사인은 일단 뜬 것 같아요. 네. 딱 67,000원 정도. 그래도 이거 30%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카카오는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반등해야 이 파동도 엄청 그러니까 65,000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실질상. 네.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 그다음에 네이버 22만 원 정도. 22만 원 정도면 여기가 22만 원이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으로 하다가 그걸 깨면서 완전히 쫙 떨어져 버렸어요. 22만 원. 그걸 깨면 안 되는 자리를 깨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또 손절을 못 하니까 들어오고 계셨을 건데 어쨌든 그 지금 자리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다 뭐 20% 30%까지는 볼 수가 예, 있긴.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1차 지지선을 봐주신 게 저항선을 봐주신 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갈 수는 있고 네네. 그 부근에 가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왜냐하면 거죠. 바로 이렇게 추세선 아직 돌파를 어.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또 한 번 하락할 수 네, 있다고 할 봐야 수 되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때 일단은 좀 음.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아, 일단은 왜냐하면 완전 추세를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왜냐면 뭐 또 이게 이슈가 있는 이슈가 거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다른 이슈를 보고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사거나 차트상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 계속 한다 그러고 딱 보시면 이제 아시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게 시장 상황, 거시적인 상황, 뭐 국내적인 상황, 그다음에 회사 상황, 그다음에 차트, 뭐 실적, 이제 실적도 체크해야 되고 그냥 뭐 솔직히 사놔놓고 일반인들은 그냥 사놔놓고 뭐 붙여만 놓으니까 관리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익을 비싸게 사도 관리가 되니까 싸게 사서 또 가격 단가도 낮추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면 물론 살 돈도 위에서 왕창 사가지고 신용으로 다 사버리니까 살 돈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게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또 매매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보통 뭐 일반 투자가들이 대부분 사면 주구장창 뭐 수익 날 때까지 아니면 본전이 올 때까지 본전 오면 또 팔게 되지. 본전 오면 팔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 본전 오면 이제 원금 회수 저 밑에서 단순 회수하고 나머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수익 실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그널이 떴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호가. 네. 그러면 보면 진짜 한 4, 5%막 이렇게 장대 양봉이 그리는 거잖아요. 네네. 아직 뭐 장 마감될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제 그게 5%막 올라버리면 아, 살려고 했는데 또 확 못 올라버리면 못 못 사네. 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떴으니까 사인이 떴었는데 그 사인이 이제 모르는 거죠.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매매일지를 쓰고 또 그걸 해오다 보니까 아, 이 사인이 떴을 때는 사라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계속 일지를 쓰거나 저희 채널 와서 거기 일지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군요. 네네. 개인이 확신을 네네. 갖고. 그러면 이 네이버 카카오도요. 삼성전자처럼 100%를 보고 지금 매수해서 뭐 3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2배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이면은 2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가격이면. 와, 그렇구나. 진짜 많이 빠졌네요.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인상기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그렇죠. 안 좋은 거고 지금 같은 장세에는 사실은 개별주장이죠. 개별주. 뭐 테마나 장이 이제 하락장이니까 뭐 세력들이 움직이는 개별주나 아니면 자산주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만약에 위기가 오면 돈으로 투자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뭐 돈 잘 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봐요. 네. 네, 아,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네. 많으실 텐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나신 거 섹터로 아니라도 좀 얘는 이제 추가된 게 그 광물 쪽이에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들은 버릴 때 사는 게. 아까 그 이런 장에서도 텐베거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변화가 될 만한 기업들을 사는 거죠. 이게 무에서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게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들어오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꿈을 먹고 사는데 큰 수익이 나는 것들은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때 첫 방송 출연했어요. 신사임당 채널을. 신사임당 채널에 첫 출연했는데 그때 방송이 말도 잘 못하는데 지금도 말 못하지만 말 못하는데 그때 출연해가지고 이제 저점이다. 저점이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갔어요. 왜 입고 갔냐면은 너무 암울해가지고 사람들 웃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도 내가 너무 암울한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이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 좀 기분 웃으라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다 말을 했지만은 마스크 업체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마스크 한 장에 4,000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살리면 줄 서서 사야 되고. 근데 그때 예측을 한 게 뭐냐면 마스크 업체 조만간에 몇 달 있으면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고 나중에 되면 줄도 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딱 3월 달, 이제 10월 달 돼가지고 110개, 190개 업체 줄도 산 위기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고. 6개월, 단 6개월, 7개월 만에. 그렇게 이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남들이 다 하는 거. 네, 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누가 쫓아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거. 아예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신약 뭐 한다고 이런 테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 없는데 자기들은 있다고 얘기를 난 신약 개발한다. 이런 게 이제 내한테는 이제 이슈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아이템이 이제 추가가 되거나 그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신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러나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10배, 100배가 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10% 지분 신고한 것 중에 100배 난 종목이 있어요. 100배 수익. 100배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10배가 아니고 100배 올랐던 종목. 내가 수익은 뭐 거의 10배가 정도에서 팔았지만 100배가 났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래핀이라는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그래핀? 네, 그래핀. 최근에는 그래핀. 그래핀. 네. 또 이렇게 되면서 100배가 났는데 그 신물질 그거. 그래핀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새로운 신사업이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변화가 되거나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저번에도 우리 여기 채널에 와서 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런 텐백을 나는 거기에 대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가 포함이 된 거죠. 신사업이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서 또 10배가 나온 거죠.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이번에 나신 거 섹터만이라도 좀 안 될까요? 섹터요? 네. 얘는 이제 추가된 게 그 광물 쪽이에요. 추가가 된 사업이 광물 쪽. 그렇게 지금 없어서 지금 없어서 못 구하기 힘든 그런 원자재를 사업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그럼 진짜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공부를 하셔서 발견.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찾아서 한 거죠. 이제 알박기죠. 알박기 가서 예, 알박기. 아무도 안 볼 때. 네, 아무도 안 볼 때 알박기를 해먹는 그래서 그럼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삼성전자도 보면 반도체도 지금 거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이렇게 환율이 좋은데도 한 50% 빠졌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려고 하면 그런 게 알박기 적용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남들이 다 사는 거니까. 남들이 못 사는 걸 사야 알박기죠. 남들이 살 수 있는 걸 사면 알박기가 아니고 남들은 전혀 이거 예측을 못 하는데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까지 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면 내가 H&M이라고 한번 옛날에 얘기한 거 있죠. 뭐 적자가 엄청 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들은 버릴 때 사는 게 사야 알박기지. 그런 거 사시는 거 안 무서우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나는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다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데 그다음에 자산 가치, 뭐 대재수 심차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거기서 확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개 사면 98개는 3년에서 5년 안에 더블을 났더라. 98개. 그래요. 그가 거의 이렇게 몇 종목을 이렇게 쫙 깔아두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또 올라오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하시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앞으로 좀 보실 때 뭐 개별 종목은 아니더라도 섹터로 봤을 때 이런 섹터는 뭐 여기 지금 삼성전자나 네이버카카오 좀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 좀 빼고 이런 섹터는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좀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어쨌든 반도체는 뭐 어차피 될 것 같고 반도체 뭐 결국은 이제 전공주 후공정까지도 되겠죠. 결국은 사이클링 산업이니까 또 다시 돌아오면 또 되는 거고 뭐 내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도 좋게도 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 뭐 아마 우리 플랫폼에서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다음 트렌드로서 괜찮게 본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좋게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제 탑티어 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탑티어 1등 하는 기업들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 그다음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 최고 좋은 거는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빠진 거 종목 개별 종목 중에 많이 빠진 것들 많아요. 대신 거기에 자산 가치가 있고 현금도 많고 회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찾으면은 그런 것들은 100%는 쉽게 먹지. 왜냐하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일단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돼 있고 이익이 나고 있고
더 성장성이 있고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시면 그다음에 현금성이 많으면 또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위기가 오면 올수록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이 좋아요. 그 돈으로 물론 뭐 다른 거 줍줍할 수도 있고 회사를 그 돈으로 하물며 자사주로도 살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새로운 신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돈이 이제 없는 기업들은 위험한 거죠. 자금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 VC들도 투자도 안 하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채 등급이 안 좋은 기업들이 회사채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도. 그런데 돈을 안 넣어주는 거죠. 안 넣어주니까 그렇게 지금 제 주변에도 뭐 CB 이렇게 뭐 이렇게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CB 투자도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자금들이 이렇게 잠그고 거의 메마른 거군요. 몰라 없어서 그런 건지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투자라는 게 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살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돈을 또 하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재정 당국에서 그건 아직 못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려면은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아직은 금리 인상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더 맞아야 돼. 아직 더 맞아야 돼. 미국에서는 패드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악재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사이클이 오고 있으니까 네. 반도체는 좀 유심히 보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뭐 많이 빠진 것 중에 1등. 많이 빠진 것 중에 1등.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놀라운 게 그 코로나 오면서요. 뭐 이 세상이 진짜 디지털화되고 막 메타버스 막 얘기 나오고 하면서 카카오랑 네이버는 딱 그 시대에 부합하는 주식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저가를 찍으면서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주식이 되는지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이게 사람이 그 순간순간 정보에 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심취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예, 항상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좀 네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린다면 네. 카지노 이제 그 여행을 이렇게 세우고 있잖아. 근데 카지노 종목들이 보면 특히 뭐 해외인들 하는 카지노들 보면 주가들이 지금 이 장에도 별로 안 빠지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카지노 업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빠진 것 중에 OEM 화장품 ODM 하는 업체인데 뭐 네. 세계 1등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들은 거의 깨고 내려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 화장품은 다 바르잖아. 그리고 이 화장품은 한번 쓰면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그 화장품에 대해서 쉽게 안 받는 거의 또 탑티어들은 탑만 쓰니까 네. 그래서 탑티어만 하는 ODM 업체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꿀팁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렇게까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좀 조언을 하나 여쭤볼게. 결론적으로 그 현재 좀 물린 분들이 많고 손실을 이제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그랬잖아요. 뭐 IMF, 리먼 사태, 코로나 네.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 시기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막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또한 지나가리다. 성경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나 또 계속 월급을 받으시니까 계속 뭐 사모아가는 전략,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은 솔직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시장을 이렇게 이기는 종목은 없지만은 근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점프를 나는 종목은 나오는 거예요. 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테마가 편성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오니까 특히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으면 꼭 그게 아니더라. 뭐 테마가 편성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면 좋은 주식을 못 사요. 또 올라가면 못 사요. 떨어질 때 사모아야 되지. 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면 못 사고 또 한참 올라갔을 때 사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마음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간다.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확신이 있는 주식이면 사모하라. 그리고 또 너무 종목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라. 내가 확신이 있는 기업에 모르는 기업들은 다 날려버리고 한 곳으로 모아라. 과감하게 다 날려버리고 이럴 때 다 좋은 기업으로 몰아라. 모아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종목은 결국은 100% 날 수 있는 기업으로 몰아라. 그러니까 그게 안 몰면 확신도 없고 그 기업이 막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면 반등이 왔을 때 오르지도 않는 거죠. 맞아요.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팔아요. 대부분 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확신을 가져야 일단은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막에 뭐 가지고 있다가 손절하거나 또 올라오면 뭐 조금 먹고 팔거나 뭐 이런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100% 갈아타는 게 저는 뭐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월 100만 원 정도씩 계속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확신 있고 좋은 주식에 계속 좀 주식을 오히려 싼 값이다 생각하고 반도체든 네이버 갖고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하면 사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뭐 탑 티어들이니까 사면 모으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뭐 좋을지는 몰라요. 뭐 ETF가 좋을지 뭐 그걸 좋을지 뭐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사 먹어다 보면 뭐 저는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계속 확신 있는 주식은 계속 이런 지금 형태는 싸면 평균 단가를 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수량 늘려간다 생각하고. 네네. 예. 네. 아유,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대표님 혹시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철학이 인생이 원래 또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또 뭐 건강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맨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건강을 잘 지키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내 건강이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면 또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출연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보시고 네. 그리고 또 건강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식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의 투자를 잘한다는 것 그때 책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잘한다는 것에 배진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